첫 Q&A 시간.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했죠. 유튜브 너 무조건 해야 된다. 패션계의 아이돌이라는 수식어를 자꾸 붙여주시는데 진짜 말이 하나도 안 되는 거고. 네, 안녕하세요. 패션 디자이너 고태웅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를 위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Q&A를 좀 받아봤어요. 그 중에는 뭐 디자이너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부터 해갖고 뭐 제가 친한 연예인들 뭐 이종석은 요새 뭐예요? 막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가볍게 웃음으로 넘겼고, 그 중에서 좀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한번 궁금하신 분들한테 정말 진심 어린 조언과 노하우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긴 경험에서 얘기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몇 가지 제가 좀 오늘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패션 어태용에서 하는 첫 Q&A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했죠. 유튜브 너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유튜브라는 거를 시작을 하려면 제가 좀 그래도 유튜브를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느 순간 여가 시간에 유튜브들을 좀 보면서 유튜브라는 채널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느끼게 됐고, 비욘드 클로젯이라는 브랜드가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해서 사람들이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데, 비욘드 클로젯은 조금 더 대중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많이 왔던 브랜드 같아요. 패션쇼를 통해서 SNS라든지 방송이나 매거진을 통해서 대중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면서 왔던 브랜드여서 트렌드에 맞게 유튜브에서 대중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패션 카테고리를 하시는 많은 분들을 봤는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패션에 대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좀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는 것들, 그래서 사람들한테 패션이라는 것 조금 더 어렵지 않게 풀어주는 역할을 좀 해볼까? 이런 취지에서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반응이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좀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어태용이 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주목받길 갈망합니다. 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27살 때 비욘드 클로젯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승승장구했죠. 비욘드 클로젯이라는 브랜드는 직원 한 명 없이 혼자서 시작을 했고 초기 자본금 1000만원 미만으로 시작했던 브랜드가 엄청 큰 매출을 만들기도 하고 패션쇼를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뭐 라이프스타일이나 대기업들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되게 많은 곳에서 브랜드가 보여지기도 했고, 보통이라는 사람은 방송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패션 카테고리에서는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은 건 맞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야 그러면 너는 돈도 벌만큼 벌었고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인데 그럼 앞으로는 도대체 뭐가 네 목표냐 꿈이냐 라고 물어보면 제가 브랜드를 하면서 고민, 괴리감 중에 하나가 내가 애초에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브랜드가 커지고 나니까 디자인을 하는 시간보다 디자인 외적인 거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디자인 하나를 좋아하고 패션 하나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10년 넘게 달려왔는데 앞으로의 10년은 또 어떻게 보낼까를 생각할 때 최근에 제 목표는 뭐냐면 조금 더 디자인에 집중해서 비욘드 클로젯이라는 브랜드와 고태용이라는 사람이 조금 더 시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게 제 다음 넥스트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많이 판다라는 목표는 이미 좀 넘어간 것 같고 영향을 끼친다라는 디자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죠. 뭐 많은데 뿌듯했을 때는 뭐 집에서 이제 제가 처음에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한다고 했을 때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하시고 굉장히 남성적이시고 굉장히 보수적이신 성격인데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다 보니까 되게 인정도 잘 안 해주셨고, 제가 준비하는 기간이 좀 있었는데 뭐 하고 다니냐라고 약간 꾸지람하고 핀잔을 많이 주셨는데, 이제 제가 디자이너로서 좀 활동을 하고 나서 패션쇼를 처음에 딱 했을 때 아버지를 모셨는데 사람들이 한 1000몇 명씩 막 있는 자리에 제가 주인공으로 패션쇼를 하는 자리에 오셨는데 아버지가 딱 끝나고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제가 아들이 막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한테 어떠셨어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되게 무뚝뚝하게 이 사람들 다 뭐 돈 주고 부른 거냐? 약간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을 때,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사고뭉치였는데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떳떳한 아들이 됐다, 행복한 어떤 그런 요소를 내가 드릴 수 있게 됐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뿌듯한 작업들이었고, 마지막으로는 뭐 디자이너로 살면서 패션쇼를 정말 지금 13년 어쩔 수 없이 제가 코로나 때문에 패션 위크를 쉬었지만
매년 2번씩 꾸준하게 패션쇼를 하면서 한국을 대표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패션쇼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명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패션을 내가 약간 대표해야 된다 라는 사명감 같은 게 생겨서 대표해서 나가서 패션쇼를 딱 끝내고 한국 패션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 굉장히 좀 많이 뿌듯하다라는 느낌. 근데 뿌듯한 그런 기억들은 수시로 받아요. 뭐 저를 보면서 디자이너의 꿈을 키웠다라는 사람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패션쇼라는 작업들을 하는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굉장히 좀 뿌듯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 직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한 가지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하나를 뽑자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옷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었냐를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옷을 왜 만들었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옷이라는 건 어쨌든 시즌마다 내가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6개월마다 만드는 옷들 안에서 디자이너 고태용이 가장 빠져있고 최근에 가장 흥미를 느끼고 막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녹아있는지, 가장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뭐 소재인지 봉제 방법인지, 뭐 아트워크인지, 컬러 팔레트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인지, 약간 이런 요소들이 시즌마다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소비자들이 뭔가 궁금해할 때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포인트는 옷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되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저한테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솔직하게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하고 싶어갖고 디자이너가 됐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회사를 경영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사실은 좀 디자인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 소비가 많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소비가 됐을 때 패션쇼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그 갈증을 좀 많이 해소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패션쇼라는 거는 우리가 현재 가장 빠져있는 것과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을 다 때려 부어갖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사람들 앞에서 딱 발표하는 그런 발표회, 지극히 주관적인 내 감성과 내 얘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걸 보면 굉장히 좀 흥분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없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조금 에너지틱한 삶보다는 조금 침체된 삶을 살고 있는 게 맞는데, 최근에 이제 디지털 패션쇼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명품 브랜드들이 패션쇼를 발표하는 걸 보면서 어쨌든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했다면 나도 그거에 발맞춰서 빨리 우리 브랜드에 대한 것들을 좀 변화시켜야겠다라는 좀 고민을 하고, 이렇게 머리가 막 돌아갈 때 굉장히 막 이렇게 업이 돼요. 그런 것들이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퇴근 후에 제가 볼 수 있는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는 시간들이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주말에 조금 더 카페라든지 뭐 전시회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약간 패션에서 영감을 줄 수 있는 공간과 서브컬처에 대한 것들에서 영감을 받는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삶의 원동력.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 여행인데, 사실 지금 여행을 못 가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네요. 재밌었던 프로젝트는 할 때마다 사실 다 재밌었던 건 맞는데, 기억에 남는 거? 디자이너인데 이런 것도 해 라고 했던 작업들, 뭐 디자이너인데 자동차 벤츠랑 같이 콜라보 해갖고 한정판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패션쇼에서 썼던 그래픽을 가지고 이제 외관하고 내장재하고 좀 컬러 블로킹도 막 써서 좀 한정판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지금은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5, 6년 전에는 되게 신선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뭐 아침에 일어나갖고 이메일 체크하는데 영어로 이탈리아 보그에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유망한 디자이너들을 임의로 우리가 다 모니터링 해갖고 뽑았는데 컨테스트를 붙일 건데 한국에서는 비욘드 크루즈 너네야. 그래서 두바이 그냥 딱 옷 싸들고 날라갔죠. 그 당시에 크리스토퍼 베일리부터 해갖고 딱 막 와갖고 우리 거 막 옷 다 심사하고 그랬는데, 맨즈웨어 결승 진출해갖고 1등 하면 막 보그에서 상금 주고 파리에서 패션쇼 시켜주고 했는데, 남자는 진짜 다 턱시도 아니면 입장 안 되고 여자는 다 드레스만 입어야 된다 그래갖고 우리 지인들 다 못 들어가고 나만 턱시도 입고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 이거 나 주는 거 아니야, 이거 나 1등인데 막 이랬는데, 갑자기 1등 남자. 그래서 속으로 나 영어 못하는데 나가서 뭐라고 해야 되냐 나가는데, 다른 이제 사람 이름을 딱 부른 거야. 일본의 이제 설밤이라는 브랜드인데 되게 유명한 브랜드가 됐죠. 그런 기억들, 전 세계에서 정말 뭐 그때 10개 브랜드 뽑는데 뽑혀갖고 두바이 간 거니까,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굉장히 뿌듯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패션쇼를 보고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디자이너가 된 거는 의상학과를 갔는데 우연히 편입으로 집에서 아버지가 보냈어. 우리 누나가 이제 서울대였거든.
인서울을 해라. 그래서 내가 나 공부를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편입학원을 다녔는데 우연히 이제 점수가 이제 잘 나온 거야. 그래서 그걸로 쓸 수 있는 학교를 쓰다 보니까 가톨릭대학교 의상학과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디자이너가 될 생각이 아예 없었거든요. 스타일리시한 애들하고 좀 뭔가 학교 생활 같이 하고 싶어서 갔는데, 패션쇼를 가서 레포트를 제출해라라는 과제를 준 거야, 학교에서 교수님이. 그 당시에 범석이 형은 솔직히 그 당시에는 연예인이었지. 온스타일 같은 데서 하상백 형하고 범석이 형 완전히 스포트라이트 받았을 때 패션쇼 하면 진짜 사람들 막 대학생들 다 몰리고 막 패션을 약간 엔터테인먼트하고 비즈니스로 푸는 거를 되게 멋있게 보여줬고, 정욱준 실장님은 뭐 지금 둔지라는 브랜드는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많은 사람들이 알 텐데, 정욱준 실장님 이때 브랜드가 롱커스텀이었거든. 근데 롱커스텀 패션쇼를 딱 보는데 무대 연출 같은 게 없어. 그냥 비트하고 옷으로만 가는데 그게 사람을 죽여. 옷이 주는 힘이 굉장하구나 라는 느낌. 그 다음에 이제 한상혁 형은 많은 분들이 요즘에 뭐 H블레이드라는 브랜드로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거의 뭐 대표하는 제일모직이나 뭐 약간 이런 내셔널 브랜드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데 서울 컬렉션을 해갖고 되게 스타가 된 거지. 상혁이 형이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링. 스토리가 명확하고 연출적인 무드, 무대 장치와 어떤 그런 스토리,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딱 세 개의 쇼를 같은 날 하루 이틀 간격으로 보고 상혁이 형 쇼가 딱 끝났는데 너무 그 여운이 쫙 깔린 거야, 쇼 때. 그 세 명의 패션 쇼를 보면서 정말 각기 다른 매력을 느끼면서 패션 디자이너는 매력이 굉장하구나, 이 직업에 대한 매력이 굉장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이제 그때부터 뛰어든 거죠. 네. 이거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좀 있는데, 잘생긴 얼굴이라고 스스로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글라스라는 걸 쓰고 나면 웬만한 사람이 다 잘생겨 보입니다. 선글라스를 벗으면 솔직하게 말할게요, 자이언티 닮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솔직히 자이언티랑 저랑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솔직하게. 억울합니다. 선글라스를 써서 조금 스타일리시하고 잘생겨 보이는 이미지가 있고요. 방송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패션계의 아이돌이라는 수식어를 자꾸 붙여주시는데, 그때랑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뭐 패션계의 아이돌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잘생겼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저는 스스로를 잘생겼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솔직히 있습니다. 아침에 샤워할 때 24시간 중에 딱 그때 빼면 없고, 그래도 뭐 스타일, 나름대로 스타일 좋다? 뭐 이런 느낌으로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을 써주신 분한테는 제가 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소정의 선물이라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패션계의 미래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는 사실 좀 너무 부담스러운 질문인데, 나름대로 13년 동안 패션만 했던 사람으로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접근성에 대한 방식이 과거랑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브랜드가 글로벌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해외 쇼룸이라는 곳하고 계약을 해서 매달 되게 부담스러운 돈을 줘가면서 거기서 홍보를 하면서 자기 옷을 팔아야 되고, 쇼룸 잘 되는 집만 한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온라인 베이스의 비즈니스가 많이 바뀌면서 굉장히 스마트한 컨텐츠들이 생겨나면서 좋은 브랜드들이 해외로 갈 수 있는 장벽이 굉장히 많이 허물어졌어요. 쇼룸 비즈니스는 완전 옛날 방식에 거의 이제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외로 접근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서, 해외에서 제일 많이 아는 브랜드를 얘기하면 젠틀몬스터하고 뭐 아더에러 정도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성장한 케이스고요. 온라인하고 이런 컨텐츠로 접근을 해서 SNS로 확 확장을 시켜버린 다음에 완전 빅 브랜드끼리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파급력이 팍 커지고 막 그런 것들도 굉장히 스마트한 전개 방식인 것 같고, 안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나 옷을 대하는 사람들이 브랜드의 히스토리나 약간 브랜드의 오리지널리티를 따지기보다는 단순히 조금 트렌드를 많이 따지는 경향들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정말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디자이너를 얘기했지 브랜드를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사실은. 요즘에 10대 후반, 20대 초반은 둔지는 일본 브랜드라고 알고 있고, 솔리드 온모는 백화점에 있는 약간 타임하고 막 시스템 같은 거기 같은 계열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라고 좀 해드리고 싶어요. 비욘드 클로젯이라는 브랜드는 패션쇼로 시작한 브랜드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티셔츠가 굉장히 대중화가 되면서 사람들한테는 이 비욘드 클로젯이라는 브랜드는 이 세컨 라인이 각인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왜 브랜드를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져가냐. 근데 저는 항상 두 마리의 토끼를 쫓다 보면 한 마리도 못 잡는다라는 옛날 말이, 어떻게 보면 두 마리의 토끼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뛰면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항상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길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디자이너가 됐을 때 제 선배들, 그리고 제가 지금 활동하면서 제 선배들과 후배들이 가는 길은, 패션 디자이너는 단순히 옷을 디자인하고 옷을 만들어서 옷을 팔고 그걸 가지고서 또 브랜드를 유지하는 과정이었다면, 비욘드 클로젯이라는 브랜드는 조금 더 컨텐츠적인 요소들, 캐릭터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조금 더 라이프 스타일로 스며들 수 있는 요소, 비욘드 클로젯이 고태웅이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어떤 이미지로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목표가 좀 있습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요. 강아지를 키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강아지 티셔츠가 처음 만들었을 때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는데 강아지가 없었어 그때. 그러면 왠지 모순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강아지를 키워야겠다.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많이 키우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키우는 강아지가 없어서, 이게 에피소드가 길어요. 사기꾼들이 데리고 있던 강아지를 내가 이제 탁 데리고 온 거지. 이름을 체크라고 지은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워낙 클래식에 꽂혀서 옷을 체크 패턴을 많이 쓸 때여서, 야 이름 강아지 체크! 체크를 지었는데, 키우면서 아 이거 가족이구나. 인터넷 보면 강아지를 뭐 학대하고 막 버리고 막 그런 애들은 진짜 말이 하나도 안 되는 거고, 내가 볼 때 강아지는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진짜 강아지한테 인스피레이션을 받는 거지. 앤디 월의 체크가 들어가는 어떤 느낌일까? 약간 이런 인스피레이션들이 새로운 작품들로 탄생이 되는 거고, 나한테 무한한 영감을 불어주는, 강아지라는 존재는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의도하지 않게 내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내 마음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리고 봤죠? 몸에도 하나 탁 박았고, 이게 사실은 박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타투가 몸에 하나도 없었는데, 이 타투는 저희 브랜드 10주년 되는 날, 패션쇼 하기 전날 새벽에 가서 제가 타투를 했어요. 10년 동안 내가 끊임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원동력, 기억하고 싶어, 기록하고 싶어, 첫 타투를 하고 싶어 라고 했는데, 어떤 걸 타투를 하시 했을 때, 아 그래도 나한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뭐 우리 회사도 잘 운영할 수 있게 해준 효자 상품 중에 대표 그래픽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타투를 했기 때문에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는 그런 질문들이 제일 좀, 대답을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게, 고태웅 디자이너는 왜 자꾸 개만 가지고서 옷을 만드는 거야? 내가 걔가 좋은 거 어떡하는 거야,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강아지는 저한테는 가장 큰 영감을 주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짧지만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해드렸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갈증의 해소가 됐을 수도 있고 의외다 라는 것들을 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질문과 어떤 답변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계속 알아가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